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지만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끼시는 폐경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 관련 자료들을 좀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. 이번 시간에는 폐경기에 겪게 되는 여러 변화들, 신체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겠죠? 그런 걸 이해하고 또 이 시기를 건강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들을 찾아보는 데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. 이게 단순히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현상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걸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 특히 폐경은 단순히 그냥 월경이 멈추는 거 그 이상이에요.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 심혈관 질환 같은 그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폐경기에 딱 접어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나요? 자료들을 좀 보니까 얼굴 확 달아오르는 거 있잖아요. 안면 홍조? 아니면 식은땀, 기분 변화도 심하고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관절 통증 같은 거요. 이런 게 아주 흔하다고 하네요. 그리고 10월 18일이 세계 폐경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이게 전 세계적인 관심사라는 거겠죠? 그런 증상들은 대부분 여성 호르몬,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서 생기는 겁니다. 에스트로겐은요, 이게 단순히 생식 기능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 몸에 그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뼈를 단단하게 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이게 줄어들면 신진대사율이 떨어져서 살이 좀 찌기 쉬워지고요. 혈관 탄력도 좀 떨어져서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집니다.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위험도 당연히 높아지고요. 그리고 때로는 우유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게 또 자녀들이 집 떠나고 그러면서 느끼는 상실감,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. 그거랑 겹치면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같은 걸로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 가늠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. 근데 참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.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성 한 10명 중에 7명 그 정도는 이거 치료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느끼신대요. 근데 실제로 병원을 찾는 분은 3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? 아마 그 호르몬 치료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아니면 운동이나 식단 조절만 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. 물론 생활 습관 개선은 기본이죠. 아주 중요하고요. 자료들에서도 보면 공통적으로 탄수화물, 특히 그 혈당 빨리 올리는 거 있잖아요. 정제된 탄수화물. 그런 건 좀 줄이고 근육 유지를 위해서 단백질 섭취는 늘리라고 권하고 있어요. 그리고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꾸준히 같이 하는 거. 이것도 아주 강조하고 있고요. 그리고 콩이나 두부에 많은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 섭취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. 다만 이제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좀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건 조금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.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좀 부족하다 느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호르몬 치료, HIT잖아요.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건데 이게 여전히 좀 부작용이나 암 발생 위험 이런 걱정이 큰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. 하지만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그 폐경 증상 완화 효과가 생활 습관 개선만 한 경우보다 훨씬 높다는 보고도 있어요. 76%대 59.8% 정도라고 하니까 차이가 꽤 크죠. 삶의 질 개선이나 골다공증 예방, 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.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 전문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나한테 맞는 종류와 용량을 결정하는 거예요. 이게 중요합니다. 최근에는 안전성을 더 높인 그런 치료법들도 개발되었다고 하니까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근데 또 갱년기 증상으로 오해하기 쉬운 다른 질환들도 있다면서요. 증상이 비슷해서 진단이 늦어지면 좀 곤란할 텐데요. 맞아요.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비슷한 피로감이나 체중 증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일 수도 있고요. 또 우울감이 주된 증상이라면 우울증을 먼저 살펴봐야 하죠. 부정출혈이 있다면 자궁내막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. 관절 통증이 심하다면 류마티스 관절염, 어지럼증이 있다면 메니에르병 같은 다른 원인들도 고려해야 합니다. 40세 이전에 폐경을 맞는 경우 조기 폐경이라고 하잖아요.
이건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네,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젊은 나이에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해지거나 건너뛰는 일이 잦다면 이걸 그냥 스트레스나 다이어트 탓으로만 여기면 안 돼요.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같은 거 있거든요. 정확도가 98.6%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더라고요. 그런 걸 활용해 보거나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는 게 현명합니다.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를 시작하면 나중에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. 특히 그 골다공증이 있으면 폐렴 같은 감염병에도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폐경기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. 폐경이 단순히 그냥 몇 가지 불편한 증상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뼈, 심장, 또 정신건강까지 장기적인 건강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,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와 더불어서 필요하다면 호르몬 치료를 포함한 전문적인 도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,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. 네, 폐경을 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건강한 후반생을 준비하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해요.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장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? 예를 들면 오늘 저녁 식탁에 단백질 반찬 하나를 더 올려본다거나 다음번 약국 가셨을 때 폐경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 한번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죠. 이런 능동적인 관심과 관리가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됩니다.